자, 이번 주 학습 초반부에서 우리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각각 이야기했었죠. 전자의 경우에는 페르미 디락 펑션 곱하기 density of state를 컨덕션 밴드 위쪽에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 EC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홀의 경우는 1-FE, 이때 FE는 페르미 디락 펑션이죠. 1-FE 곱하기 density of state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밸런스 밴드인 EV까지 적분을 해주면 홀의 농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밴드에서 우리가 각각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한번 살펴봤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컨덕션 밴드에서 일렉트론 분포, 밸런스 밴드에서 홀의 분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밴드를 바탕으로 해서요. 자, 일단 일렉트론의 분포를 살펴보면 페르미 디락 펑션 곱하기 density of state를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분을 빼주면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홀의 경우도 1-FE 곱하기 density of state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intrinsic semiconductor, N-type semiconductor, P-type semiconductor에서 에너지 밴드가 있을 때 이 에너지 밴드로부터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가운데 부분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를 하죠. 자, 이걸 기준으로 먼저 density of state를 살펴보겠습니다. density of state를 살펴보면 일단 컨덕션 밴드 위쪽으로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density of state가 이렇게 루트 형태로 증가를 하고요. 밸런스 밴드에서 마찬가지로 EV 아래쪽 에너지로 갈수록 이 density of state 값이 루트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고요. 자, 이 분포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N타입이든 P타입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분포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를 같은 에너지에서 비교했을 때 density of state를 살펴보면 차이가 난다고 했죠.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effective mass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디락 펑션을 살펴보죠. 일단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가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 있을 때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중간 정도 위치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각각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일 때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 값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페르미 레벨을 기준이고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익스포넨셜하게 전자가 분포 확률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쭉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에너지 레벨이 낮아진다. 그러면 1에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합니다. 여기가 1의 값을 가지는 거고 여기가 0의 값을 가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페르미 디락 펑션과 density of state를 곱해주면 여기는 무한대로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페르미 디락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홀의 농도와 일렉트론의 농도가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함수의 컨덕션 밴드 위쪽에 값을 곱해주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밸런스 밴드에도 density of state는 그대로 두죠. 그리고 페르미 디락 펑션은 1-FE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FE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게 되기 때문에 결국 페르미디락 펑션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밸런스 밴드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식으로 분포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트리직 세마이컨덕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지금 면적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면적이 전체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고, 자 그럼 엔타이 세마이컨덕터를 보겠습니다. 엔타이 세마이컨덕터의 경우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변화가 없댔죠. P타입 세마이컨덕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하는 것은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페르미니라 펑션이 원래 인트린직인 경우에 대비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이 기존에 있는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경우보다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커지는 것도 익스포넨셜하게 커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 부분 밸런스 밴드 부분에서 1-FE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를 하겠죠. 당연히 익스포넨셜하게 이쪽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를 곱해주면 컨덕션 밴드 쪽에는 일렉트론 양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분포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집니다. 밸런스 밴드에는 홀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죠. 왜냐하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또 밸런스 밴드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로 멀어질 때 증가를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는 식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P타입의 경우에는 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게 되는 거죠. 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게 돼서 이쪽에 분포하는 페르미 디락 펑션 값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트린직의 경우에 비교해서요. 그리고 반대로 1-FE인 값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겠죠. 이쪽 부분에 밸런스 밴드 근처에서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홀의 농도는 밸런스 밴드에서 증가하고 컨덕션 밴드에서 일렉트론 농도는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에너지 밴드가 짝대기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정보도 들어있고 페르미디락 펑션 정보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각각 컨덕션 밴드 위쪽,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일렉트론과 홀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농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그 에너지 밴드에서 좀 더 복습을 해보죠. 자, 그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와 P타입 세마이컨덕터, N타입 세마이컨덕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죠. 각각 에너지 밴드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컨덕션 밴드의 최소 에너지 레벨 EC와 밸런스 밴드의 최상위 에너지 EV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실리콘 물질이라서 여기 사이는 밴드갭이라고 부르고 값이 1.1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일렉트론이 채워질 수 있는 어떤 스테이트, 그러니까 룸이죠. 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가 없고, 일렉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홀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엔타입 세마이컨덕터는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게 위치한다고 했죠. 그리고 P타입의 경우에는 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게 위치한다고 했고요. 그럼 인트린직의 경우에 페르미 레벨은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쯤에 위치를 합니다. 근데 정가운데는 아닙니다. 이것도 일렉트론과 홀의 에펙티브 베이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짝 가운데보다는 벗어난 위치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N타입인지 B타입인지 아니면 인트린직 세마컨덕터인지를 이 에너지 밴드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분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밴드에서 캐리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에너지 밴드 정보를 바탕으로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 그리고 홀 콘센트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에너지 밴드가 있을 때 density of state는 컨덕션 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 밴드에서 에너지가 컨덕션 밴드보다 커질 경우에 density of state 숫자는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루트 형태로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서도 이러한 분포를 똑같이 보이고요. 하지만 이 두 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에펙티브 베이스 차이라고 했고 그리고 N타입이든 B타입이든 이 density of state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페르미 디락 펑션을 살펴봐야겠죠. 이 페르미 디락 펑션에서 페르미 레벨은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위치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페르미 레벨보다 에너지가 커지면 익스포넨셜하게 일렉트론이 분포할 확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페르미 레벨보다 에너지 레벨이 낮아질 때는 확률이 증가해서 1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가운데 값이 2분의 1인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근데 0에 가깝게 가고 1에 가깝게 가지 절대 0에 가거나 1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얘는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이고요. 결국 무한대로 가면 결국 0으로 가고 1로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값을 봤을 때는 0에 가까운 값이지 0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캐리어 분포를 알 수가 있다 했죠. 여기에 익스포넨셜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미넌트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렉트론 분포가 처음에 이렇게 density of state를 따라가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렉트론의 농도고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것은 페르미 디락 펑션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홀의 농도를 구할 때는 1-FE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이걸 구하면 밸런스 밴드에서 점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 초반부에는 density of state의 영향을 받다가 좀 지나고 나서 페르미 디락 펑션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때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고 이게 이제 분포를 나타내고 이 면적이 각각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린직은 이 일렉트론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같다고 했죠. 자, 그럼 N타입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페르미 디락 펑션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익스포넨셜하게 이쪽 값들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일렉트론 분포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농도도 훨씬 증가를 하게 되죠. 결국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량이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니까 당연히 일렉트론의 농도도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홀의 경우는 익스포넨셜하게 이 분포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B타입의 경우에는 반대고요. B타입의 경우에는 페르미 디락 펑션이 이렇게 2분의 1이 오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굉장히 지금 작아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면 1-FE는 훨씬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참 예쁘게 안 그려졌는데 앞에 걸 참고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포를 하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에너지 밴드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각각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 홀 콘센트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죠. 그러면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을 수식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펑션 수식을 다 살펴봤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콘센트레이션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페르미 디락 펑션과 density of state를 곱하고 컨덕션 밴드 위쪽으로 적분을 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홀의 농도는 밸런스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적분을 하는데 1-FE, 이때 FE는 페르미 디락 펑션이죠. 곱하기 density of state를 해주면 농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수식을 정리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 있죠. 일렉트론의 농도는 Ni 곱하기 exponential EF-EI 나누기 KT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Ni는 intrinsic carrier density가 되고요. 그 다음에 EF는 페르미 레벨, EI는 intrinsic일 때 페르미 레벨입니다. 뭐 가운데 위치한다고 했죠. 거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센터 쪽, 가운데 쪽쯤에 위치를 한다고 했고 KT는 0.0259라는 값입니다. 300K, 절대온도 300K일 때요. 그리고 홀의 농도는 똑같이 Ni 곱하기 exponential EI-EF 나누기 KT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홀의 농도가 많기 위해서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낮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높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페르미 레벨 값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값의 차이를 안다. 이 차이를 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 그리고 홀의 콘센트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콘센트레이션 수식을 가지고 이 콘센트레이션 농도가 변함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어떠한 경향으로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렉트론의 농도를 살펴보죠. 일렉트론의 농도는 N0고요. 아까 위의 수식을 여기에 지금 표시해 놨죠. 여기서 Ni를 넘겨주면 Ni분의 N0는 exponential EF-EI 나누기 KT가 되죠. 그리고 여기 LN을 씌워주고 각각 이항 정리를 해주면 페르미 레벨 EF는 EI 더하기 KT LN NI 분의 N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EI는 상수값이라고 볼 수 있죠. KT도 상수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 페르미 레벨은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이 변하게 되면 LN의 비례해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LN은 결국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LN이 로그 2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넨셜하게 거의 변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식을 넘겨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똑같이 페르미 레벨 값은 EI 대신 이제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KT, LN, NI분의 P0가 되는 겁니다. 홀의 농도 당연히 페르미 레벨을 로그 2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지금 농도 변화죠. X축을 지금 로그로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페르미 레벨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 온도는 300K와 400K대이지만 이 페르미 레벨이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점차 직선 형태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여기가 로그 스케일이니까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변하는 거고요. 홀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여기는 디제너레이트 됐다고 하죠.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 차이가 3KT보다 크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썼던 수식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디제너레이트 됐다고 한국말로는 축퇴됐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도핑 농도가 굉장히 많이 돼서 원래의 특성이 변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물리전자공학에서는 이 디제너레이트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수식들 그리고 해석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숙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숙제 3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